이번 요약 강의는 해석서 제2122호 외화거래와 선지급 선수치 대가입니다. 기업은 고객과의 계약을 체결한 후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수행 의무를 이행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의 경우 인도 시점에, 용역의 경우 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수행 의무에 대한 대가의 수수는 수익 인식 시기와 다를 수 있는데 미리 받은 경우 선수금으로 인식합니다. 외화로 선수금을 수령할 경우 일반적으로 선수금 수령일의 환율과 수익 인식 시점의 환율이 다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수금 수령일의 환율이 달러당 1,000원이었고 수익 인식 시점의 환율이 달러당 1,100원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선수금 수령일에는 이날의 환율을 적용하여 선수금을 인식할 것입니다. 이후 제품 인도 시점의 수익 금액을 인식해야 하는데 이때 선수금 수령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수익 인식 시점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외화 거래의 경우 기준서 제1021호 환율 변동 효과 규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단 21에서는 거래일의 환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문단 22에서는 거래일은 거래의 인식 요건을 최초로 충족한 날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때 거래일에 대해 일부는 계약 체결일을, 일부는 선수금 수령일을, 또 다른 일부는 수익 인식 시점일로 보아야 한다고 의견이 분분했었습니다. 본 제2122호 해석서에서는 거래일은 대가를 선수치하여 비화폐성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선 예에 적용해 볼 경우 기업은 제품 인도 시점에서 선수금 수령일의 환율로 수익을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일을 선수금 수령일로 보는 해석은 수익 인식 거래뿐만 아니라 선지급 등을 통해 비화폐성 자산을 최초로 인식하고 이후에 관련 자산 비용을 인식하는 거래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결론은 다음에 세 가지 근거로 도출되었는데 첫 번째로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게 되면 외환 위험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대가를 외화로 선지급하거나 선수취하게 되면서 발생하는 이행 의무나 해당 자산 용역에 대한 권리는 이후 해당 의무를 이행하면서 발생하는 수익 비용 및 자산의 인식과 함께 하나의 거래를 형성한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 제1021호의 해당 문단의 제정 당시 논의사항을 검토한 결과 거래의 인식 요건의 충족 여부는 일정한 가치로 재무제표에 기록된 날을 의무하므로 거래일은 외화 선수금을 수령하여 비화폐성 부채를 인식한 날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제2122호의 결론은 외화로 지급한 선수금 또는 선급금이 비화폐성 자산이나 비화폐성 부채로 기록될 때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외화로 지급한 선수금 또는 선급금이 화폐성 자산이나 부채로 기록될 경우 거래일은 제1021호에 따라 선수금이나 선급금의 수령일이 아닌 해당 자산, 비용, 수익의 최초 인식일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비화폐성 자산이나 부채는 재화나 용역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의무를 나타내는데 선급금은 향후 재화나 용역을 수취하기 위해 지급한 것이며 선수금은 향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기 위해 수령한 것이므로 비화폐성 자산이나 비화폐성 부채에 해당합니다. 내년에 시행되는 제1115호 수익기준서에서 계약부채라는 용어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계약부채도 향후 재화나 용역을 제공할 의무이므로 비화폐성 부채에 해당하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에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의 환율 변동을 가정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외화로 선 지급하고 해외에서 자산을 구입하는 경우입니다. 3월 1일에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한 달 뒤에 물품 대금 전액을 선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기계를 인수하였을 경우 자산의 취득 원가 결정 시 적용해야 하는 환율은 선수금 수령 시점의 1,000원인지 제품의 취득 시점인 1,100원인지가 문제입니다. 제2122호의 결론에 따라 자산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대가를 선 지급하여 비화폐성 자산을 최초로 인식한 날이므로 대금을 선 지급한 시점, 즉 4월 1일의 환율로 자산의 취득 원가를 결정합니다. 다음은 외화 매출 거래에서의 수익 금액을 결정하는 예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단일 시점에 인식하는 수익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를 다루고 있는데 6월 1일 체결된 판매 계약의 대금 중 일부인 $400를 재화의 공급 이전에 수취하고 나머지 $600를 그 이후에 수취한 경우 수익으로 인식되는 $1,000를 기능 통화인 원화로 환산하기 위하여 적용되어야 할 환율의 결정 사례입니다. 제2122호의 결론에 따라 수익의 최초 인식에 적용할 환율을 결정하기 위한 거래일은 선수금인 $400의 거래일과 잔금인 $600의 거래일이 달라집니다. $400에 대해서는 대가를 선수령하여 비화폐성 부채를 최초로 인식하는 날이 거래일이 되므로 선수금을 수령한 날인 8월 1일의 환율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한편 나머지 $600에 대해서는 재화를 공급하고 수익을 인식하는 9월 1일이 거래일이 되며 따라서 그 시점의 환율로 수익을 인식합니다. 판매자는 재화를 공급하고 수익을 인식하며 $600의 외상 매출금을 인식하게 되는데 이는 화폐성 자산이므로 9월 30일에 $600의 수령 시점에서 환율 차이를 외환차 손익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해석서 제2122호에서 포함하고 있는 세 번째 사례는 비용으로 인식할 금액을 결정하는 예입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기간에 걸친 용역을 제공받기 위해 일부 계약 금액은 용역을 제공받기 전에 지급하고 나머지는 용역의 제공 이후에 지급하는 예를 들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서의 해석에 이번 사례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석액서에서는 $200의 선급금은 7월과 8월에 제공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대가이고 후급되는 $400는 9월부터 12월까지의 용역에 대한 대가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5월 1일에 용역을 제공받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6월 15일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지급 시점의 환율로 기록하였습니다. 제2122호의 결론에 따라 7월과 8월에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200의 비용 인식 시 적용되어야 하는 환율은 선 지급한 6월 15일의 환율입니다. 한편 9월과 12월 사이의 용역은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먼저 제공받은 것이므로 거래일은 용역을 제공받는 날이 되며 비용을 인식하는 날의 환율로 기록되어야 합니다. 제1021호의 규정에 따라 해당 용역의 수령 기간에 환율에 유의적인 변동이 없는 경우 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 사례는 두 번째 사례와 같은 외화 매출 거래에서 수익 금액을 결정하는 예입니다. 차이점은 복수의 제품에 대한 대가를 제품 수령 전후로 받는 거래이며 지금까지 앞선 사례의 종합 예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석서에서는 구체적인 분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회사는 1월 1일에 계약을 체결한 후 1월 말에 제품 A에 대한 공급가액의 일부를 선수령하고 나머지 제품 B를 공급하며 제품 A에 대한 잔금과 제품 B 물품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관련 기준에 따라 재화의 공급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게 되며 먼저 수령한 $200는 제품 A와 관련되고 제품 A를 수령한 시점에 나머지 $250에 대한 무조건적인 권리를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1월 31일에 $200를 선수령하는 경우 재화를 공급하기 이전이므로 비화폐성 부채인 계약 부채가 1월 31일 시점의 환율로 기록됩니다. 3월 1일 제품 A를 공급할 때 관련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매출 금액은 1월 31일의 시점의 환율로 기록된 선급금과 3월 1일의 시점으로 환율로 기록된 매출 채권의 합계 금액이 됩니다. 6월 1일에 제품 A에 대한 잔금과 제품 B에 대한 대금을 수령할 때 제품 B에 대한 수익을 인식하여야 하며 제품 B에 대한 대금은 전액 제품 공급일에 수령하였으므로 제품 B의 매출은 6월 1일의 환율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적용되는 해석서 제2122호의 영향에 대해 재무적인 영향과 비교 가능성 증대 효과 그리고 산업별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석서가 미치는 재무적 영향입니다. 해석서의 결론과 다른 회계 처리를 한 기업이 이번 해석서를 적용하는 경우 단기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매출액뿐만 아니라 외화 선수 선급금을 통한 자산의 취득금액 및 비용 인식 금액 등 개별 계정 과목 금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이번 해석서가 다루고 있는 비교 가능성 증대 효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FRS 해석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외화 선수금 수령 시 수익 인식의 경우 다양한 회계 처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비교 가능성이 저하되는 문제를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관련 거래의 수익 인식 시 선수금 수령일의 환율을 사용하여 수익을 인식하는 방식과 수익을 인식하는 날의 환율로 전체 수익을 인식하는 두 가지 회계 처리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해석서의 발표로 현업에서의 일관된 회계 처리가 가능해지고 이에 따라 수출입 기업들의 매출 개정 등 비교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별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해석서는 외화 거래에 대한 해석이므로 외화 거래의 비중이 높은 조선업, 건설업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수출입 비중이 높은 국가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영업 과정에서 외화 거래를 수반하는 국내 기업들은 관련 회계 처리를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해석서 제2122호의 요약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